우리나라 삼국지. 제29부 왕산악의 검은고. 서력 379년 소수리망 9년, 무더위도 끝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 어느 날이었다. 왕이 대전에서 정사를 보고 있는데 시종이 들어와 동진에서 시여사 양석이 사신으로 왔다고 전했다. 소수림왕은 사신을 안으로 들이게 했다. 대전으로 들어선 진의 사신은 넉넉한 풍채와 살결이 희고 눈매가 선했다. 신왕께서는 무탈하신가? 소수림왕의 물음에 양석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입니다. 화북의 부견이 양국과 대국을 차례로 제압하더니 그 기세를 몰아 우리 국경의 요충지인 양양을 함락시켰습니다. 저희 폐하께서는 조만간 부견 군대에 대대적인 침공이 있으리라 예상하시고 대왕께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고구려와 우리 진국이 힘을 합친다면 부견의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무렵 전진왕 부견은 한족 출신의 왕명을 숭상으로 중용하여 나라의 기반을 굳히고 국세를 확장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팽창 정책을 지속하여 전현을 멸망시키고 화북의 패권을 잡았다. 그러나 천하 통일을 꿈꾸던 부견은 화북의 패자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남진하여 양국과 대국을 평정했고 급기야는 동진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소수림왕은 사신의 요청을 듣고 난감했다. 진국의 처지가 딱하기는 했지만 이미 전현에 대해 공동 대처하면서 전진과 우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 동진을 도울 수는 없었다. 소수림왕은 문안과 상의 끝에 진왕의 청을 완곡히 거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진과 완전히 등을 돌릴 이유는 없었기에 연회를 베풀어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성의를 보였다. 연회가 시작되자 왕명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궁중악사들이 연주를 시작했다. 이 당시 고구려의 궁중음악을 구성하는 악기로는 횡적, 장소 등의 관악기와 검은고, 완함 등의 현악기가 대표적이었다. 횡적은 횡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황족의 구멍을 뚫어 만들고 옆으로 부는 관악기다. 장소는 횡적과 마찬가지로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만들지만 세로로 부는 악기다. 완함은 공명통이 달처럼 둥글다고 하여 월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서방에서 건너온 악기로 원래 4현이었던 것을 고구려에서 5현으로 개량했다. 검은고는 명주실로 된 4개의 줄과 줄을 받쳐주는 17개의 궤를 갖추고 있다. 고조선 때의 악기인 축을 원형으로 한 고구려 고유의 현악기로 왼손으로 음높이를 조절하는데 첫 번째 귀에서 17번째로 갈수록 음이 낮아진다. 오른손으로 술대를 들고 줄을 튕기거나 줄을 뜯어서 소리를 낸다. 이때 술대로 인해 울림통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죽을 덧대기도 한다. 둥그런 울림통의 앞면은 주로 오동나무를 쓰고 그 위에는 밤나무를 사용한다. 뒷면에는 울림구멍이 나 있어
공명된 소리를 공기 중으로 전달한다. 울림통에는 감개, 받침, 거리개 등이 있어 줄과 울림통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한다. 궁중악단은 보통 횡적 4명, 검은고 2명, 장소 2명, 완함 4명으로 구성되는데 합주를 하거나 독주를 했고 춤을 출 때 반주를 하기도 했다. 검은고의 깊고 웅장한 울림과 완함의 흥겹고 경쾌한 가락이 어우러지더니 이어서 횡적의 부드럽고 청아한 소리가 스며들었고 뒤이어 장소의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꼬리를 물었다. 여러 악기가 내는 소리들이 어울리면서 오묘하고 장중한 음률이 연회가 벌어진 궁정 안을 가득 채웠다. 구원 요청을 거절당하고 낙담에 빠져있던 양석조차도 자신의 처지를 잊고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악공들은 어느새 선계를 거니는 신선이라도 된 것처럼 선계의 음악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주색 비단 모자에 새깃으로 장식하고 누런색 큰 소매옷에 자주색 비단띠를 두른 데다가 통이 넓은 바지를 입었으며 붉은 가죽 신발을 신고 오색의 노끈을 메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선계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의 모습은 속세의 중생이 아니라 선계에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 존재처럼 보였다.
신기입니다. 잠시 복례산이라도 올랐다가 내려온 기분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양석은 찬탄을 멈출 수가 없었다. 특히 저 사연금의 탄주가 일품이었습니다. 저에게 사연금의 독주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양석은 자신의 본분조차 잊고 소수리망에게 졸랐다. 소수리망은 양석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왕은 악공장을 불러 검은고를 연주하라 영을 내렸다. 악공장은 검은고를 들고 반열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연회석으로 나아가 자리를 잡고 앉더니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한 후에 술대를 잡고 연주를 시작했다. 소수리망이 자신있게 내세웠던 인물이니만치 악공장의 검은고 연주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다. 양석은 검은고 연주를 통해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미묘한 떨림부터 천여장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격렬함까지 겪었다. 양석은 검은고 연주가 끝난 후에 한동안 울렁거리는 감동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양석이 소수리망에게 허락을 받아 악공장에게 물었다. 그 악기의 이름이 무엇이요? 검은고라 합니다. 양석은 악공장에게 검은고를 가져오게 하여 자세히 살폈다. 진에도 이와 비슷한 현금이 있어. 우리의 금은 현이 7줄이고 길이가 석자 6푼 6리요. 현이 7줄이라는 것은 칠성을 말하며 길이가 석자 6푼 6리라는 것은 1년 366일을 뜻하오. 보아하니 고구려의 금은 현이 4줄이고 길이가 4자 5치가 되는 것 같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소인은 재주가 일천하여 그 깊은 이치는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음악의 진수를 알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양석의 기대가 무너졌다. 소수리망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악공장이 뭔가 숨기고 있음을 눈치챘다. 궁중의 악공장에 오를 정도라면 검은고의 유래나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소수리망은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다음 날 소수리망은 악공장 명성을 조용히 불렀다. 명성이 편전으로 들어오자 소수리망은 짐짓 엄하게 꾸짖었다. 어제 동진에 사신 양석이 검은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왜 모른다고 했느냐?
일국의 악공작이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외국의 사신 앞에서 짐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느니라. 폐하께서 소신을 벌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명선 왕의 서슬푸른 질타를 듣고도 태연했다. 대리, 어디 이유나 들어보자. 소수림왕이 여전히 엄한 얼굴로 허락하자 명순은 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털어놓았다. 제 스승은 늘 말하길 검은고는 천상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검은고 선유를 통해서 지상에서 벗어나 해모수 왕과 추모성 왕이 살고 있는 천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은고의 비밀은 대대로 악공들 중에서도 명인에게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소신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뿐더러 외국의 사신 앞에서는 더더욱 언급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소수림왕은 명승의 말을 듣고 그 스승이란 사람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그렇다면 네 스승은 검은고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냐? 그는 이미 명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입니다. 스승이 검은고를 타면 백수들이 모여들고 수목이 춤을 춥니다. 소수림왕은 당장이라도 명승의 스승을 만나고 싶었다. 스승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 살고 계시느냐? 그의 이름은 산악이라 하옵고 태백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인이라면은 짐도 만나보고 싶으니 빨리 가서 모셔오도록 하거라. 명선 난처해하며 대답했다. 스승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간다 한들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소수림왕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시종을 보내 국상 문한을 불렀다. 국상 문한은 왕의 갑작스런 부름을 받고 황급히 편전으로 달려왔다. 소수림왕은 명승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들려준 후에 영을 내렸다. 마음 같아서는 짐이 직접 가고 싶지만은 함부로 도성을 비울 수 없으니 그대가 수고를 해줘야 되겠소. 신하들의 우두머리인 국상을 보낸다는 것은 산악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 왕명을 받은 문화는 지체없이 종자 10여인을 거느리고 태백산으로 향했다. 태백산은 환도성 남쪽에 위치했는데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실을 세웠던 영산으로 알려져 경외의 대상이었다. 이 당시 태백산엔 고구려의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나라의 역사 기록과 중요한 서적, 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원래는 도성 안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난날 위장 관구겸이 환도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궁성에 있었던 사고가 전소된 이후로 앞으로의 전란에 대비해서 태백산을 비롯한 여러 산에 사고를 두고 있었다. 명승의 말에 따르면 산악은 태백산 사고의 사고지기를 맡고 있다고 했다. 태백산 초입에 도착한 문화는 사관에서 알려준 위치를 떠올리며 사고를 찾아 나섰다. 사고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찾기 힘들었다. 산길을 오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명산이라 불릴 만한 풍광이었다. 산세가 기묘하고 변화무쌍한 데다 사방에서는 향긋하고 은은한 솔냄새가 풍겨왔다. 산 중턱쯤에 오르니 아직 초가 어린데도 단풍이 지천에서 찬란한 색채를 뽐내고 있었다. 잠시 울긋불긋한 단풍의 아름다움에 빠져 길을 걷다 보니 문화는 어느새 사고에 당도했다. 사고장은 예상치 못했던 국상의 출현에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궁벽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이곳에 산악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소. 그렇습니다. 서책의 관리를 맡고 있는 자입니다.
그대가 보기에는 산악이 어떤 자인 것 같소? 문화는 왕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태백산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산악에 대해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 사고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학식이 깊고 사리 분별이 명쾌할 뿐 아니라 예약에 밝은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의 뜻을 두지 않아 이곳에서 머물고 있지만 언제라도 나라의 큰 보탬이 될 숨은 인재입니다. 문화는 사고장이의 눈빛에서 산악에 대한 경외심을 읽었다. 어디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소? 그는 요즘 서각에서 침식을 하며 유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는 고구려의 역사서로 시조인 추모성왕 때부터 현재까지 기록된 왕들의 발자취였다. 문화는 사고장의 안내를 받아 서각으로 갔다. 서각은 사고의 뒤편인 오선봉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 서각의 앞마당에 이르니 안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고의 곡조를 듣고 있자니 문화는 자신이 작은 남자에서 선사를 모시는 동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문화는 자신도 모르게 서각 한 구석에 세워둔 비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인기척이 들리자 서각 안에서 들려오던 검은고의 선율이 끊겼다. 문화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비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훔칫 놀랐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서각의 문이 열리며 중년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해지기는 했지만 정결한 가리를 입었는데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깊고 선한 눈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아름다운 수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사내는 문안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안으로 들기를 권했다. 문안은 사내가 생각보다 젊은데 놀랐다. 명승의 스승이라면 흰머리가 희끗한 노인일 줄 알았는데 제자와 그다지 나이차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문안은 홀린 듯 사내의 뒤를 따라 서각 안으로 들어섰다. 밖에서 볼 때는 서각이 작은 암자처럼 보였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서 보니 넓은 공간에 책이 빽빽히 꽂힌 수많은 서가들이 눈길을 끌었다. 서각의 한 구석에는 침상과 탁자가 놓여 있고 침상 옆에 검은고가 세워져 있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차라도 대접해야지요. 사내는 문안에게 의자를 내주고 차를 끓이기 위해 서각에 딸린 부엌으로 갔다. 사내가 사라지자 문안의 눈길은 탁자를 향했다. 탁자 위에는 책들이 여러 권 쌓여 있었는데 그 표지를 살펴보니 육이라고 쓰여 있었다. 육 위에는 고구려 역대 왕들의 행적이 낱낱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국상인 문안조차 그것을 함부로 볼 수 없었다. 문안은 호기심이 일어 책장을 넘겨보려 했다. 그때 마침 사내가 찬물을 올려놓고 돌아왔다. 문안은 재빨리 자세를 가로잡으며 딴청을 피웠다. 그런데 귀인께서는 무슨 일로 이곳을 찾으셨습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낭낭하다 못해 청명하기까지 했다. 그에게서는 세상의 풍파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문안은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었다. 저는 도성에서 온 문한이라 합니다. 선생께서 희한하게 조예가 깊다는 소문을 듣고 뵙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문안을 지그시 쳐다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토성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괜히 헛걸음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냐에 묻혀서 책을 돌보고 가끔 소일거리로 검은고를 즐기는 서생에 불과합니다. 겸손이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가 되는 법입니다. 선생을 뵙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고구려의 국왕폐하이십니다. 폐하께서는 선생의 제자인 명승으로부터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반가워하시며 이렇게 자를 보내신 겁니다. 사내는 문안이 왕명을 받들고 왔다는데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명승이 저에 대해 어떤 말을 늘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 같은 산사람이 폐하를 아련하면 어떤 실수를 할지 겁부터 납니다. 소인을 그냥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사내는 문안을 따라 도성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왕명을 받들고 왔으니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라도 끌고 갈 것이니 순수히 따르십시오. 이쯤 되면 완력을 써서라도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였다. 사내가 얼굴이 굳어 입을 다물고 있자 문안은 웃는 낯으로 사내를 달랬다. 선생의 아까운 재주를 썩해서야 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왕위에 등극하신 이래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설치했으며 유학을 장려하고 율령을 선포하는 등 고구려의 발전을 위해 애를 써오셨습니다. 폐하께서 그대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번에 나라의 근본이 되는 예학을 정비하고자 뜻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나라를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순간 사내의 얼굴에 갈등의 빛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내 다시는 풍진으로 나서지 않으려 했건만 왕명은 지엄한 법이니 따르지 않을 수가 없구려. 사내는 결심을 하고 나자 그 자리에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사내는 검은고를 어깨에 맨 채 문안의 뒤를 따라 서각을 나섰다. 왕궁에 도착한 문안은 산악을 데리고 대전으로 나갔다.
소수림왕은 매우 기뻐하며 산악을 맞이했다. 산악은 조심스럽게 검은 고를 풀어놓고 자세를 잡았다. 연주에 앞서 그는 먼저 검은 고에 이마를 맞추고 경배했다. 검은 고를 꼭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 그는 검은 고에 대한 예를 마치자 검은 고를 타기 시작했다. 첫 곡조를 연주하자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두 번째 곡조가 이어지자 온갖 새들이 날아와 대전을 가득 메웠다. 뒤이어 검은고 연주가 세 번째 곡조로 바뀌자 어딘가에서 5마리의 검은 학들이 날아와 그의 주변을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검은고 연주를 듣고 있던 군신들은 마치 선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윽고 연주가 모두 끝나자 정신을 차린 새들이 앞다투어 대전 밖으로 날아갔다. 대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제야 무아지경에서 벗어나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소수림왕은 여전히 감동이 가시지 않았다. 금방 눈앞에 펼쳐져 있던 선계가
어디로 사라진 것이오? 검은고는 천상의 소리를 전하는 악기입니다. 그 선율로 인해 사람들은 잠시나마 선계의 연락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이 연주를 해도 그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검은고와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천지간의 섭리와 이치를 터득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선생은 아까 탄주하기 전에 검은고에 경배를 했는데 그 검은고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오? 소생은 검은고를 연주할 때 항상 검은고의 고마운 뜻을 표합니다. 제게 있어 검은고는 소유물이라기보다는 받들어야 할 경배의 대상입니다. 검은고는 아름다운 외에도 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니 모든 악기 중에서 으뜸입니다. 그러니 경건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고는 또한 풍류이기도 합니다. 멋스럽고 풍치 있는 악기죠. 선비들이 검은고를 직접 탄주하는 것은 검은고에 하늘과 땅의 이치가 있고 음양오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탄주에 몰두하게 되면 자아를 잊고 관조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구려의 천사상과도 부합이 됩니다. 왕은 산악의 이야기에 절로 빠져들었다. 검은고가 이 땅에서 연주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환인의 아들이신 환웅께서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오시면서 풍백, 우사, 윤사를 비롯해 3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중에는 여러 명의 악공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악기인 고, 대각, 북 등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고가 지금의 검은고의 전신입니다. 그 후 환웅의 아들이신 단군왕검께서 아사다를 도읍으로 정하고 조선을 세우셨고 조선의 세력 확장과 더불어 그 음악도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음악이 한나라에서 줄이라 불리며 널리 연주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옆으로 뉘엿하는 현악기인 고가 한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합니다. 그 뒤 조선의 음악은 부여의 영고와 우리의 동맹을 거치면서 예약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의 검은고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검은고는 천상에서 전해진 악기로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림왕은 만족스럽게 고기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다. 짐이 진의 사신에게 들으니 그곳에서는 지연금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의 검은고는 어째서 사현에 불과한 것이오? 우리 검은고의 사현은 건곤감리를 나타냅니다. 건곤감리는 각기 하늘, 땅, 달, 해를 나타내면서 한편으로 추나 추동, 동서북남, 인의지혜를 상징합니다. 즉 우주의 섭리와 천하의 이치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진의 현금은 예전 조선으로부터 주나라로 건너간 조선고를 한족들이 개조해서 칠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지현금이 더욱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현금은 화려하기는 하나 소리가 경박하고 울림통의 공명이 부족해서 깊이 있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검은고는 단순해 보이지만 웅장하고 여운이 남는 소리를 냅니다. 또한 악기의 재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수림왕은 산악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여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술이 여러 잔 돌자 왕이 은근한 태도로 물었다. 짐이 듣기에 그대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추모성왕 이래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유기가 있사온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소수림왕은 흡족한 표정으로 산악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짐의 곁에 머물면서
선조의 혼이 담긴 예약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도록 하시오. 소수리마은 그 자리에서 산악을 예약부의 장으로 삼고 사관부의 일을 겸하게 했다. 또 소수리마은 산악이 성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왕시로 성을 삼게 하고 왕녀를 내렸다. 그 후 소수리망이 왕산악을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산악을 국상과 다름없다는 뜻으로 고구려의 제2상이라고도 불렀다. 왕산악은 도성에 머물면서 검은고를 크게 발전시켰다. 검은고의 큰 틀을 유지하되 세밀한 부분에서 그 당시 아유타에서 보내온 서역 악기들의 장점을 받아들였다. 왕산악은 새롭게 개량된 검은고를 위해 100여 곡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다. 왕산악이 검은고를 연주할 때 검은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고 해서 이때부터 검은고를 현학금이라고 불렀는데 후세에 학자가 빠져 현금이라 했다. 왕산악 이후로 고구려의 음악은 전성시대를 맞아 서방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출연 황원, 정기항, 유만준, 이재웅, 김명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제29부 왕산악의 검은고 편이었습니다.